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회라고 해서 많이 떠들어졌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 나시죠? 유엔이 왜 2012년 작년을 세계 협동조합의회로 정했을까? 이 유엔이 그 협동조합의회로 특별히 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도산을 하고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전 세계 각국에서 쳐다봤는데 이 가운데서도 협동조합과 그 협동조합이 설립한 협동조합 회사들 그리고 또 협동조합의 자회사들 이런 데서 여전히 건실하게 경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고용도 계속하고 있고 해고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문 닫는 기업들도 없고 해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해서 이 협동조합은 굉장히 강인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가 연구를 해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를 받은 유엔에서 공감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주제를 내걸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회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관심을 갖고 또 협동조합을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2011년 말에 전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일자로 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때 참 우리나라의 그 대선 기간 중이어서 이 협동조합 발효에 대한 사실이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법이 발효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협동조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지금 약 세계 94개국에서 140만 개의 협동조합이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인구의 한 2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예를 들면 카나다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협동조합 조합원이고요. 미국 같은 나라도 25%, 프랑스도 38% 이런 수준의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협동조합이 국민들의 생활경제를 좌우하는 밑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협동조합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의 제3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발전했는가? 협동조합은 1844년도에 방직 공장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었는데 맨체스터 지역의 로치데일이라는 곳에 거기에 있는 방직 공장 노동자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없을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식료품 가게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 모아가지고 스스로 식료품 가게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협동조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민주적인 소위 평등한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170년 전에 채택된 원칙인데요. 한 7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7가지 요약은 이 자료 화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모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협동조합의 뜻에 찬동하는 사람은 다 문호가 개방돼서 참여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1인 1표주의에 의해서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다. 지금까지도 협동조합의 아주 기본 원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하나의 그 특수한 경제는 17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검증된 하나의 경제사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로치데일에서 일어났던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맨 처음 형식이. 그런데 이제 이 협동조합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1948년도 블란서에서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공장의 주식을 전부 다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주식을 인수하고 노동자들이 생산하면서 노동자들이 또 노동도 하면서 하는 이 공장 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협동조합도 만들어졌고 생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독일에서는 농촌 지역에 많은 신용이 부족하니까 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고 하는 상호금융과 같은 형식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바로 1849년에 라이프하이센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상호금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또 1963년도 이태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을 돕는 그런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이 170년이나 됐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 네덜란드의 청과 협동조합의 그리너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협동조합, 이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청과 채소, 과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체제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업체로서 이 협동조합의 자회사로 이 그리너리 협동조합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의 이사들이 바로 이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협동조합 자회사가 바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건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또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번테라 낙농협동조합의 그림이 그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주 개미 군단처럼 많은 조합원들이 자기를 다 대표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을 선임하고, 그 대의원들이 이사지를 선임하고, 또 이사들이 경영자를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이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다 하는 것은 이런 데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으로서는 스페인 몬드라곤이라는 이 스페인 북부 지역의 조그만 시골 도시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호세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젊은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 협동조합을, 공장을 처음 설립하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스페인에서 7대 대기업 집단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산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금융, 도소매업, 연구, 교육, 무역 이런 전 분야까지 이루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기업 집단으로 발전하는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스위스에 가면 대형 유통업체로서 미그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16명의 그 식품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식품 가게를 시작했던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로 발전을 했고,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제는 다른 금융 서비스 분야 또는 여행 관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이 없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자 협동조합 가운데서 소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쿠프 생협 그룹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75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됐고 15만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전국에다가 115개 자연드림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200명의 고용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농민들 2000여 명이 여기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체들 약 한 2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물건을 납품해서 하나의 그 아주 건실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은 특별법 시대에 만들어진 그 협동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주도로 돼 있었고, 주민들이 스스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이 정부가 주도해서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부 의존형 협동조합들은 정부의 그 자기들 조합원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정부의 특혜와 보호 속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해서 이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을 개혁하자, 농협 개혁 운동이 항상 벌어지는데 바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강조해서 혹시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이나 또는 공산주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아니고 이 협동조합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제3의 경제로서 시장 경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협동조합이다, 경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농협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소비자, 건강, 주택, 보험, 여행, 각종 서비스업,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따라서 취약계층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일어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유명한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 구단이 있는데, 그 축구 구단마저도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주민 17만 명이 출자를 해서 설립한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무궁무진하게 협동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지하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우리도 한번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이 기린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자 망보기 협동조합은 어떠냐, 아니 유기농 먹을거리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떠냐, 아니 애기 키우기가 힘든데 공동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 거냐, 이 조그만 표현 속에 바로 얼마나 협동조합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인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팀들이 좀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또 기왕의 협동조합들이 농축, 수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민주화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한테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리고 또 외국의 협동조합도 연구해서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새 정부에서 이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그 지원, 이런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